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박나래 씨 사건. 최근에 이 사태가 다시 한번 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은 박나래 씨가 최근 2차 경찰 출석 조사를 마쳤을 때의 모습입니다. 첫 조사 때보다 좀 더 공식석상에 제대로 섰던 모습인데, 사실 첫 조사 때도 들어갈 때는 아니었지만 나올 때는 기자들에게 직접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질문에 대답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하고 또 바로잡을 예정이다.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매니저들의 갑질 주장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때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다 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이 박나래 씨 입장에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건 이때까지 제가 언론 기사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왔었던 이 중립적인 입장의 내용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장이 굉장히 양측이 갈리고 있거든요. 매니저 측과 박나래 씨 측 둘 중에 한 측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양측의 주장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가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임했다. 이 박나래 씨와 관련된 사건만 총 8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건이 서울 강남경찰서, 2건이 서울 용산경찰서인데 아시겠지만 이 6건의 서울 강남경찰서 건은 바로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고발한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2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씨가 상대방에 대한 고발을 한 2건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정말 각종 혐의에 둘러싸여 있는 박나래 씨인데요. 결국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1차 조사에서는 안 끝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2차 조사, 심지어 3차 조사도 이렇게 이어질 정도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쉽지 않구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한 매체를 통해 5월 중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3차 조사를 밝힌다라는 얘기가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의혹에 경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라는 기사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1차 조사 때는 아마 전 매니저들과의 사건이었을 것 같고 2차 조사와 3차 조사는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료법 위반, 특히 주사 이모의 대리 처방 의혹 등 가장 중요한 범법죄에 해당하는 부분과의 조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 단계라는 걸 보면 결국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박나래 씨가 3차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을 보면 아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도 함께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요, 엄밀히 말한다면 박나래 씨를 고발한 전 매니저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나래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월, 3월에 이어 3번째 소환으로 마지막 수사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사임모를 통한 대리 처방 및 불법 시설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박나래 씨 측은 이 의혹을 전부 다 부인했잖아요.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로 나를 겁박을 줬다.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의료법 위반 여부였던 만큼 양측 주장이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박나래 씨 측은 이미 의료진 처방에 따른 정상적인 영양제 투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쏟아졌던 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다른 부분은 다 차치하고 논다 하더라도 만약에 의료법 위반이 확실시가 된다면 박나래 씨가 주장한 정상적인 의료 행위였다가 아니라 주사 이모가 대리 처방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만약 차후에 밝혀지게 된다면
박나래 씨의 징역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위반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용산경찰서에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고소인 조사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용산경찰서에서의 수사의 경우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양쪽 경찰서의 상황이 수사의 진행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박나래 씨가 이미 경찰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소명하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성실하게 임했다. 조사를 통해 모든 부분이 밝혀질 것이다.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나래 씨와 관련된 징역 확정형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쳤던 30대 결국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얼마 전이었죠. 박나래 씨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당시 때 박나래 씨 지인이다 아니다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번 바로잡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전혀 관련 없었던 30대 남성이었다. 근데 놀랍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심지어 상고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 당사자의 이의 제기를 그냥 법원에서 무시해버린 거죠. 실제로 4월달 작년이죠. 이 박나래 씨 집에 침입하여서 금품을 달아놨고 훔친 물건을 작물로 내놨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정정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된 바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좀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박나래 씨도 지금 어찌 본다면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었던 가해자를 고소하여서 결국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하게 했는데 본인도 지금 징역형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박나래 씨가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 아니다. 나는 몰랐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받지 않을 것이다. 등등등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박나래 씨가 최종 징역형으로 선고가 돼버리고 만다면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함께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샤이니 키는요. 그 논란 6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탈색도 했고요. 피어싱도 하는 파격 변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앨범 스케줄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지난 논란 이후 공식 석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6개월 만입니다. 스스로 이런 일과 멀리할 수 있다라고 자부해 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 같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모든 방송을 하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6개월 만에 복귀를 하게 된 거죠. 누리꾼들은 역시 피해자다. 범죄 혐의점은 없지 않냐라는 응원도 있지만 복귀가 너무 빠르다. 자숙을 한 거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전현무 씨는요. 박나래 씨와 키 씨의 하차에도 굳건한 인기를 자랑하며 나 혼자 산다가 금요일 예능 1위를 수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현무 씨가 많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하나하나 증빙을 좀 했죠. 물론 그게 100% 맞다, 시원했다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몇몇 분들은 그렇게 소명한 것에도 허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건 박나래 씨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전현무 씨는 흔한 말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최근 김신영 씨가 박나래를 의식하여 술을 완전 끊었다라는 금주 선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신영 씨가 요즘 다시 살이 오르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체형도 비슷하고 개그 스타일도 비슷해서 이 개그계에서는 비교가 많이 되곤 했는데 박나래 씨가 사라진 빈 공백을 김신영 씨가 메우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등장한 KBS 예능에서
술을 완전히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필름을 끊기며 누군지도 못 알아봤다. 막 이런 주사를 부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필름이 끊기면 기절한 바도 있다. 그래서 완전히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현재 금주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술 생각도 안 난다. 행복하려면 맛있는 걸 먹는 게 낫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최근 연예계에서 술자리와 관련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신영 씨의 금주 선언이 눈길을 끌게 된 거죠. 최근 박나래 씨 역시 술자리 관련 논란이 시작 아니었습니까? 박나래 씨가 결국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집어 던졌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주사가 폭로가 됐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 대리 처방,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흘러오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엔 술이 문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박나래 씨의 사건이 단순히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재점화되는 이유들이 또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산다를 저격한 게 아니냐 이 생각 대다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이 사진과 게시글을 보고 야 이건 대놓고 전현무 씨를 저격했네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 사진 있고 무 사진 있고 나 혼자 산다를 배경으로 화살표로 막 해놓은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다들 야 요거 전현무 씨 사태 관련해서 뭐가 또 터지나 보다. 추가 폭로가 있나 보다. 저도 이 당시 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뭔가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모 A씨가 돌연 여기 전현무 씨와 나 혼자 산다만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을 다 해제해버리고 이 전 사진, 무 사진도 삭제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주사이모 A씨가 최근 의료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에 9시간 조사 받았어. 이제 니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는 문구를 남겨서 굉장히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사진과 무 사진과 나 혼자 산다를 올리면서 누가 봐도 전현무 씨를 저격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전현무 씨가 이제는 이 사태에 연루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전현무 씨는 이 사진에 대한 사태, 논란 충분히 어떻습니까? 해명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자신의 의료 기록부까지 다 떼왔잖아요. 물론 아직 의혹 제기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안84가 이 시상식 때 말을 했었던 이 링거 이 이야기에 관련된 의료 기록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현무 씨 입장에선 이걸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작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방송에 등장한 그것도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았다라고 하여 의료법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를 두고 많은 논란이 커졌었기 때문에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소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를 나름 했죠. 그런데 주사 이모 A씨가 한 번 더 전 사진, 무 사진 이거 올리면서 또 저격을 한 겁니다. 특히 니네들 차례다. 한 남자. 사실 이게 굉장히 유치한 저격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고 대중들이 봐도 그렇고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저격하지 말고 시원하게 폭로를 해라. 네가 떳떳하면 왜 못하냐?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면 뭐 물귀신 작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모 A씨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전현무 씨에 대한 이 음모론이 있어요. 아무래도 박나래 씨의 최측근 지인이다 보니까 이 동종 범죄에 함께 연루되어 있는 공범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혹 제기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전현무 씨는 가장 중요한 점을 자료를 통해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쏠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장만 있을 뿐 자료 공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가 전혀 다른 지금 대우를 받는 이유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모 A씨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전현무 씨의 저격 이후 또 다른 폭로에 나서는 게 아닐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현무 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계속하여 게시물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오죽하면 대중들도 제가 봤을 때도 신뢰도가 1도 없어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행보 아니냐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걸 바라보는 대중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척했고 특히 한 남자가 있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 지금 시점에 왜 다른 이를 저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반면 전현무 씨는 1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주사 이모의 저격에도 타격이 없다. 나 혼자 산다에서 해맑은 인증샷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MBC 나 혼자 산다 공식 계정을 통해 이렇게 전현무 씨가 다른 출연 멤버들과 화기애애하게 찍은 사진을 올렸고요. 잘 포토라인에 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 전달드렸었던 막걸리 학원 이후에 굴욕의 공식 석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사실 최근 근황을 전했었죠. 막걸리 학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심신 안정을 위해서 술과 관련된 취미를 갖고 있다? 지금 박나래 씨의 사태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게 의료법 위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파티 문화와 과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이 지금 파묘가 되고 있어 왔는데 이 여전히 막걸리 학원을 다니면서 심신을 안정시킨다라는 건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라리 박나래 씨가 굉장히 자숙하고 있고 그냥 뭔가 식물을 가꾸고 심신 안정을 위한 다른 독서라던가 아니면 산책이라던가 이런 취미를 갖고 있었다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찌됐건 결국 지난 10일 경찰 발표를 통해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뭡니까? 피고소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본인이 어떤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이 피해자라고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용산경찰서였죠.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피소받은 거예요. 그런 사태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당한 이후 드디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취재진이 몰리면서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 예전에 보면 이 김호중 씨 사태 때도 있었고 지드래곤 사태 때도 있었고 분처럼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제품이었고 한 피부 전문의는 이런 배합 시술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어찌 본다면 성분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성분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 염증과 붓기를 완화하는 그런 제품들이지만 이 혼합 투여, 섞어서 투여할 때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일 가능성도 제기를 하면서 이거 자체가 뇌에 직접 작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습관성과 의존성이 굉장히 강력하여 처방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다. 장기간 복용 시 신장도 손상되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를 의사의 처방 없이 술과 함께 복용을 했다면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동이라고까지 분석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누리꾼들은 결과적으로는 매니저가 박나래의 건강을 지켜줬다. 폭로가 없었다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나래 씨가 먹었다라고 알려진 제품들과 박나래 20억 탈세 의혹 세무조사 특혜를 받은 건가? 야, 이제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의료법 위반, 인성갑질, 차량 내에서의 그런 행태들 나아가서는 이제 탈세 의혹까지. 사실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었던 이태원 집 자택은 이 본인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소속사에서
대출금을 땡겨오는 목적으로 근저당을 잡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용해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 와중에 차량 안에서 남성과의 행태가 발각이 된 거고요. 근데 이번엔 20억 탈세 의혹까지. 무슨 말일까요? 100억을 벌고 2억밖에 추징하지 않았다? 야, 충격적입니다. 이 박나래 씨가 1년에 벌어들이는 이 광고 수입료와 의혹을 받으면서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자, 만약에 특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당시 세무조사를 한 담당자들 다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공무원 잘리는 거죠. 자, 실제로 대중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탈탈 털리는구나. 골고루 걸린다. 결국 방송 복귀는 어려울 것 같다. 어떤 면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당사자도 주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간 입을 열 수밖에 없다. 또는 소문이 나던가 누군가에 의해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입장문이 최악의 악수였다라는 평가를 여전히 받습니다. 입장문 후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고소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궁지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술잔에 던져 전 매니저